자, 들어가 봅시다. 해가 봅시다. 2번 눈으로 푸셨죠? 2번 오빠 삼촌 팔찌 120개월 120도죠? 답 2번이죠? 2번 코디한테 썼어? 아, 좀 속상하다. 그렇게 내가 오빠 팔찌 해줬는데 속상하다. 오빠 삼촌 팔찌잖아요.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답 2번 패스. 4번 정말 슬프다. 4번 뭔 난리난 거야 이거 지금. 이거 하는데 3분 이상을. 자,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냥 공식 쓰세요. 그러면 R-1에 첫 장 있고 아래 8제곱 마이너스 1잖아요. 그 다음 얘가 5배에다가 R-1에 A에 대해서 R의 세제곱 빼기 1이죠. 4제곱 빼기 1. 근데 여기에서 얘가 합차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R 빼기 1 아니다 이렇게 쓸까? R에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밖에 먼저 빼놓을게요. 그럼 얘가 R 빼기 1에 A의 R 4제곱 빼기 1만큼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이 값이 합차식에 의해서.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진다고. 그러면 R에 4제곱 플러스 1 요 값이 얼마? 5니까 4제곱의 값은 일단 4고요. 어차피 모든 항이 양수했으니까 제곱값이 2라는 것까지만 체크해 놓을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값에서 두 번째 묶고 있는 거, 요거는 그럼 A1의 제곱과 A2의 제곱과 A3의 제곱에 대한 항인데 얘네 또한 등비 수열이죠. 제곱 갔을 때 첫째 항이 뭡니까? 첫째 항이 A1 제곱이고 공비가 R 제곱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얘 거에 대한 합을 쓰시면 4개만큼 묶여 있는데 공비가 얼마니까? R 제곱이니까 여기 쓰시고 첫째 항 얼마니까? A1 제곱이니까 그 다음 여기에 R 제곱의 A제곱 8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 합식 자체가. 그래서 저 값에서 이제 우리 대입해 놓고 풀이하신다면 제곱값 구한 게 있으니까 대입해 볼게요. 그럼 A1 제곱에 얘 4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6 빼기 1이니까 15에다가 아래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사라지고 그럼 이 값이 135래요. 요렇게요. 그럼 A제곱 얼마입니까? A1 제곱 9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A1 값 얼마? 3이면 되겠지? 이제 나머지 얘가 풀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8번 들어가 볼게요. 자, 8번씩 보니까 다음처럼 도형 잡혀 있고 여기에 각도가 2등분 되어 있는데 우리 일단 BC는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BC가 필요한 이유는 BCD의 외접원 구하려면 여기 있는 각도랑 사인 법칙 필요하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 먼저 사용해가지고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60도입니다. BC를 그냥 구할까요? BC의 제곱입니다. 이 식으로 써볼게요. BC식의 제곱의 값은 양쪽 제곱의 합 36 플러스 16의 2배에다가 6의 4의 코사인 60도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값은 52에다가요 빼기 24의 값이니까 28만큼 나와서 일단 BC의 길이는 2 루트 7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도 한번 볼게. 삼각형 ABC 입장에서 각도를 보시면 60도에다가 더하기 2개의 동그라미랑 X를 더한 값이 180도예요. 그러면 2개의 동그라미 더하기 X를 시킨 값은 120도일 거고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일 겁니까? 얘 60도겠죠? 그럼 지금 얘랑 얘 합 60도니까 얘는 몇 도? 120도. 어머나 끝났네. 사인에 120도 분의 누가? BC가 외접원 반지름의 2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넣고 계산만 하시면 끝나겠죠? 정리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틀리지 않게 각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각에 합해가지고. 내심이기도 하지 맞지? 내심이야. 맞아. 이등서이니까 여기도 딱 이등서 그러면 30도 30도 갈리기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A1은 3이고요. 여기에서 SN에 대한 식을 써서 풀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얘에 대한 언급식에서 얘가 무슨 수열 이런 말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일반항을 차라리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S의 n 플러스 1 빼기 SN이라고. 그러면 양쪽 2배 시켜 올라갔을 때 얘가 SN 더하기 S의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2배의 SN 플러스 1의
빼기 2배 SN식에서 양쪽 정리하시면 S의 n 플러스 1은 뭐가 나온다? 3배 SN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SN이 무슨 수열이야? 얘 자체가 지금 등비 수열인 거야. 그럼 SN식에 대한 일반항 써볼게. SN식은 S1 곱하기 3에 대해 n-제곱인데 첫째 항이 3이란 말은 S1과도 같은 값이죠. 그래서 결국엔 얘가 뭐다? 3 곱하기 n이니까 전체 그냥 3의 n제곱 나와요. 묻고 있는 값이 A6 물어봤네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요거 S6에서 S5 빼면 되겠죠? 그러면 S6 누구야? 여기 대입한 값. 3의 6제곱 빼기 3의 5제곱 하면 끝나지. 그래서 A를 갖다가 S로 바꾸는 경우 종종 있어요. 다음처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입니다. 11번. 자, SN식. 이거 이제 반갑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치? 아유, 요 친구 등차 수열의 합이네. 2차 항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부터? 첫째 항부터.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치? 요거 바로 나오시면 이제 우리 바로 일반항 가다 봅시다. 미분시킨 식 가져가시면 4n 빼기 k의 2차 개수만큼 빼면 요게 일반항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an이 음수로 가고 있는 개수가 6개만큼 있대요. 근데 요거 아시잖아, 우리. 여기 앞에 n 앞에 있는 얘 뭐야? 얘 공차야. 공차가 지금 뭐란 뜻이야? 양수란 뜻이야. 그럼 공차 양수면 일반항이 점점 이렇게 증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0이 되는 순간에 왼쪽 값, 즉 어떤 값까지 6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차피 제 첫째 항이 지금 현재 음수일 거예요. 공차 양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누구누구다? 얘는 A1, A2, A3, A4, A5, A6까지가 여기 포함된다는 뜻인 거야. 그 말은 뭡니까? A의 6까지는 음수예요. 그런데 A의 7은 양수예요 할 때 주의사항, 얘는요 0이 돼도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등호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럼 A6는 여기 대입해 보시면 6 대입한 값이니까 24 빼기 2, 그러면 22 빼기 K의 값은 음수인 거고요. 여기 7 대입해 보시면 28 빼기 2니까 26 빼기 K의 값이 0 이상이라고 한 거에서 아마 K 값 구했을 때 26을 빼먹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23, 24, 25, 26을 싹 더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12번까지 왔고요. 네, 사실 오늘의 메인 풀이는 여기부터죠. 13번부터. 그래서 지금 요 앞에까지는 실수가 보통 많았을 거예요. 그거를 다듬어 갈 수 있으면 여러분 등급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11번, 여기 혹은 12번까지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우리 틀리지 않게끔 잘 잡아가 보자가 목표가 돼요. 여기 앞에까지만 실수려도 진짜 여러분 등급이 확 올라갈 거니까 목표치는 제가 여기서 야 여기 앞은 틀리면 안 돼! 면 좋겠지. 좋겠지만 이 앞에서 지금 나왔던 실수를 지금 우리 시험 직전까지 갔을 때 최대한으로 줄이자. 최대한 여기서의 오답을 감소시키자. 이걸 목표로 합시다. 13번부터는 좀 어려운 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풀면서도 여기는 다 풀어야겠다는 느낌이 들 만큼 13번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오케이. A랑 T. 자, 좋아요. S1827로 바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저는 근데 거기서 S는 그냥 A에서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 보편적인 풀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가족권이 일단 당장 뭔가 보이는 일반항 꼴에 대한 식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그냥 공식화해서 쓰긴 했을 겁니다. 공식화하시면 얘가 14니까 2분의 1에 대해서 14개. 그냥 첫째 항과 공차식 다 쓸게요. 첫째 항을 2a로 쓰고 공차 13개만큼 이제 이렇게 포함되면 되겠지. 그리고 2분의 여기가 17에다가 똑같이 2a 플러스 16의 d라고 가져가신 값에서 얘는 a 플러스 17개의 d 값이야 라고 하신 다음에 요 값 이제 계산시켜서 정리하시긴 해야 돼요. 정리하시면 아마 a 값이 어찌 나오냐, 정리한 결과가 a는 마이너스 7d랑 관계식이 나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푸셨으면
그럼 이렇게 가져갔을 때 A는 마 7D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한 요 식에 SN 값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SN식을 바꿔놓고 푸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SN식은 2분의 공식에서 n에다가 2배의 a 플러스 n 빼기 1의 d값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있는 a 대신에 요 마 7d 한번 넣어볼게요. 대입시켜 보시면 2분의 n 다음에 요게 마 14d겠죠? 여기 있는 마 d랑 묶으면 마이너스 15d입니다. 나오고 플러스 nd라고 쓸게요. 얘가 최대값이 뭔지 물어봤으니까 제가 n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시켜본다고 한다면 안 보이실까봐 이쪽에 쓸게요. 여기 왼쪽에다가 그럼 2분의 식에 요 식에 결국 n 제곱되어 있는 식 따로따로 분리식을 쓸까? 이게 보기 편할 테니까 2분의 d에 대해서 n 제곱식이 나와요. 얘랑 얘. 그 다음 옆에 있는 요 식이 2분의 15에 대한 d값이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n값까지. 그럼 여기서 d랑 n까지 묶어서 2분의에 대해서 표시해 보신다면 이렇게 묶었을 때 얘가 n 빼기 15입니다 라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놓고 이제 SN식을 한번 함수로 표현시켜 보시면 어차피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상수항 없어서 0일 때 0일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슉 위로 볼록한 느낌이 가야 최대값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쫙 내렸을 때 여기에 있는 요 근이 15겠구나 라고 얘가 주고 있는 거예요. 2차식의 근 중 하나가 15다. 그럼 얘가 여긴 0이고 15이라면 가운데 축방정식은 2분의 15라서 우린 이런 자연수 값이 아닌 수열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최대치는 어디에 있다? 두 개 값이 나와요. 그쵸? 두 개 값 7하고 8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때 이거의 y값이 얼마다? 64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구했던 요 식 있잖아요. 요 값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7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했던 SN식에서 여기에서 저 값인 7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n값이 7일 때 그럼 얘가 2분의 7d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값 자체가 얼마? 64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 약분시키면 4고 약분시키면 마 16이니까 따라서 7d의 값은 마 16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지. 이때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했으니까 아까 전 요 관계식 따라서 마이너스 붙이면 계수장이니까 첫째 항은 답이 16이다 라고 풀이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풀기는 풀어요. 잡아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떻게 푸냐 궁금했던 게 결국 이걸로 가져가면 다음 같은 풀이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긴 한데 이거를 조금 생각에서의 혹은 안목을 바꾸시면요 이 15를 구하는 게 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안목을 좀 한번 잡아 드려 볼까 합니다. 요거는 그냥 새로운 안목 뉴시야. 자, 지금 저기에서 S17하고 S14라는 식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저기 A18과 옆에 있는 A17에서 17번째 항만 한번 살짝 옮겨봐 줄게요. 그러면 얘가 S14 여기 S16에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겠지. S17을 갖다가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S14의 값에 S16이라는 값은 요거 A18 마이너스 A17 나와요. 그럼 얘 지금 등차수이거든요. 그럼 요 값 뭐가 돼요? D죠. D. 자, 그때 제가 뭔 짓거리를 할 거냐면 얘가 어차피 D인 건 오케이. 알겠어. 좋아. 이 값 D인 건 알겠어.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식에서 14랑 16의 차이는 지금 15, 16만큼 나오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D인 거 제가 이거 이렇게 바꿔도 어때요? 괜찮죠? 그쵸? 어차피 D잖아요. 또 D잖아. 이거 넘겨볼게. 넘겨보면 S14에 S16에 빼기 A16에 더하기 A15가 0이거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줄 거야. S14 더하기 A 그치? S15지.
얘 뭐야? S15지. 두 개 S15가 뭐라고? 0이야. S15가 뭐야? 그러면 0이지. 그럼 여기서 바로 얘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 태워서 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처럼 보는 시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어제 풀면서 혼잣말로 와 대박 재밌다 했거든요. 옆에 지켜보던 제 짝꿍이 뭐야 이러면서 뭐가 재밌는데 해서 수학 재밌어 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근데 이런 거에 좀 신박해 하시면서 그러면 시야를 높이시면 좋겠어요. 하나씩 잡아 가시면서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지우고 그 다음 문제부터 쭉 또 풀어볼게요. 보니까 얘네가 수요를 조금 약간 어렵게 된 것 같아. 14번입니다. 15번 잘 풀었네요. 14번. 자, 모든 식에 대해서 가족권을 보니까요. 가족권식에서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갈 때 A의 K 플러스 1 빼기 A의 K에 대한 값은 일반항과 같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시그마 왼쪽에 있는 저식을 한번 1부터 N까지 쫙 넣은 다음에 정리시켜 보시면 얘가 A2 빼기 A1 더하기 A3 빼기 A2 이렇게 쭉 가면서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식이 되다 보니까 가운데가 다 지워져요. 여기서 앞, 뒤 지워지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A의 N 플러스 1 빼기 A1 요게 뭐다? 이게 AN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왕이면 일반 항식으로 바꿔준다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 뭐야? A1인 거죠. 우리는 이런 거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얘라고 하죠. A1 뭐니까? 상수거든. A1이 지금 어떤 상수값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풀어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다음 조건 볼게요.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식을 보니까 여기 지우고 가야겠네. 나 조건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AK 플러스 1분의 1 요 값이 99분의 40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낫이 부호문수 가능하시죠? 저값 부호문수 시켜보시면 여긴 요 값이 A의 K 플러스 1 빼기 AK란 식에다가 A의 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나올 건데 요거 앞에서 방금 했잖아요. 얘 공차인 A1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시그마에서 얘는 A1분의 1 요 값이 되게 되고요. 이제 한번 쭉 나열시켜 정리하겠죠. 정리해보시면 이제 시그마 쭉 대입했을 때 A1분의 1로 묶어내고 여기에 1, 2, 3, 4, 5, 6 쭉 대입할 거야. 대입해 정리해보시면 얘 또한 가운데 싹 날아가겠죠. 그럼 남아있는 값이 A1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요 값이 현재 99분의 4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거 공차라는 거 알고 이반항처럼 써보시면 얘가 결국 A1 플러스 N 빼기 1에 공차 자리에 A1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국 뭐다? NA1이에요. 등차 수열상 N개 A1값. 그러면 A11은 뭐겠습니까? 11개의 A1 값이 돼요. 그래서 얘가 A1분의 1, A1분의 1 빼기 11개의 A1분의 1 요 값이 99분의 40인 거고 요거 한번 정리시켜 통분해 보시면 얘가 A1분의 1 곱하기 11개의 A1 값에 몇 개? 10 나올 수 있어요. 통분 결과 그쵸? 11분의 11이니까 얘가 99분의 4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약분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시키면 4고요. 약분시키면 9인데 여기 아래는 그럼 A1분의 1 제곱식이니까 요게 9분의 4이려면 역수에 바꿨을 때 A1 값 양수랬죠? 그래서 2분의 3이다 라고 푸시면 되겠죠. 묻고 있는 게 뭐였지? A18 값 물어봤죠? A18번째 요 항은 결국 얘랑 같은 일반항이니까 18개에 대한 A1 값 나올 거기 때문에 방금 구했던 A1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 15번.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열거예요. 열거해서 보는 방식인데, 혹시 시야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써드리고 갈게요. 지금 15번에서는 얘가 an 더하기 a, n 플러스 1의 값이 2n이랬는데, 여기에 그냥 순서로 홀수만 쭉 대입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홀수 대입하시면 결국 a1 더하기 a2, 그 다음엔 a3 더하기 a4 이렇게 쭉 가면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맨 마지막 24가 올 때까지 홀수 23까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금 대입한 건 앞에서 또 2개씩 끄는 거거든요. 2개씩 끊어놓고 이렇게 풀었을 때 n값에 제가 1에서부터 홀수만 대입해가지고 23까지 총 12개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요 묶음값이 얼마랬어? 2n이랬으니까 요 값은 2인 거고 요 값은 제가 3 대입했죠? 6인 거고요.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46이 돼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일단 합을 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푸시냐면 이제 여기다가 n값에 2부터 한번 짝수를 대입해 보세요. 짝수를 넣으면 걔네가 이렇게 묶이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A2랑 A3에 대한 합은 얼마? 여기 2 대입한 값이니까 이거 4 나오고요. A4랑 A5의 합은 얼마? 4 대입한 값이니까 8 나와서 역시 등차 수열, 공차가 4인 애로 얘는 맨 마지막에 하나가 부족해요, 항이. 그래서 11개만큼 쌓일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22 대입한 값이니까 요게 44까지 오게 되는 요 합. 즉, 주황색을 싹 더하시고 빨간색을 싹 빼시면 그때 남는 값이 A1과 A24만 남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래서 등차 수열 2개의 차이값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6. 누굽니까? 귀납법. 요게 살짝 우리한테 낯설게끔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혹시 16번이 쌤 저 진짜 안 풀려요 하시는 사람과 26번이 풀어지신 분의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이 빈칸, 즉 전체 네모박스가 없어도 풀 수 있느냐와 네모박스가 있을 때만 딸깍으로 풀 수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부등식은요, 딸깍으로 못 푸는 풀이에요. 그래서 딸깍 하고 싶으시면 딸깍의 원리를 기억하셔야지. 부등식의 원리를. 귀납법에서 첫 번째 항일 때 성립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그 다음 빌드업은 n이 k일 때 성립합니까고요. 그때 나는 결과가 얘예요. 얘가 성립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라고 돼 있을 때 보통 부등식 풀이에요. 보통 부등식 풀이는 이 성립한 거에 대한 부등식 뭐가 뭐야 라는 거를 보여주게끔 돼요. 근데 마지막 이 부등식은 결론부터 이해하시면 좋아요. 결론이 결국 이렇게 바꾼 식에서 나는 원래 성립한다 했던 가정식, 만약에 이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에 의하면 얘는 부등호 반대로 있네. 얘 문제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부등식에서 내가 맨 마지막에 얻고 싶은 결과는요, 얘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나오면 참 행복하겠다가 이 부등식의 풀이에요. 그래서 부등식 자체는 귀납을 푸실 때에도 얘부터 알고 가셔야 그 앞에가 뭔 말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좌변식에서 k 플러스 1번째 n을 그냥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켰을 때 얘 또한 같은 식을 곱했을 때 혹은 더했을 때 이 식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부터 얘까지 연산하면 나오냐? 안 나온다고요. 얘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모양이 따로 이렇게 나와요. 따로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나온 걸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한다면 얘가 이것까지는 나와. 근데 결론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막판에 뭐 하냐? 막판에 이 결론이 이 하얀색 박스보다 더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갑자기 데리고 와서 추론을 시켜버려요. 그와 함께 이제 뭐 비교하는 거야?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오, 이거 진짜 성립하는 게 맞네 하는 게 부등식 풀이입니다. 이거를 이해해 놓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방정식에 대한 귀납법은요, 정말 위부터 하나하나 해오면 틀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귀납법 빵꾸난 문제 푸는데 보편적인 문항에서
그냥 부등식 뭐 등식이야. 틀렸다. 여러분 등 뭐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이 원리 기억하셔야만 해. 아셔야 풀어요. 부등식은요.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뭐 내겠어요? 얘 내겠죠. 등식은 이제 웬만하면 풀 테니까. 부등식에 대해서 딸깍하지 마시고 이 원리 기억하신 다음에 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얘는 그 원리를 알고도 좀 복잡한 내용 가지고 오긴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단 제가 K번째 성립할 때 대한 식을 써볼게요. 그럼 그 식이 이렇게 옵니다. 쭉 가서 언제까지 가는 거야? 2의 K제곱분의 1까지 가는 거야. 즉 K일 때는요, N값이 K일 때 어디까지? 2의 K제곱까지 쓰는 거예요. 분수를 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걸 성립한대요. 자, 지금부터 K 플러스 1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앞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세요. N이 K일 때 2의 K제곱까지 더할 거라고요.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땐 여러분 어디까지 더할 거예요? 그치? 여기서 얘까지 더하는 거야. 주의사항이야. 이거 필요하겠네. 양쪽 이것만큼만 더해야지. 아니야. 얘까지 더해야 돼.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K가 2였어. 2였으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까지 쓰는 거야. 자, K 3이어봐 이제. 뭐까지 써야 돼? K가 2인 때니까 400까지 썼어. K 3이면 8분의 1까지 써야겠지. 그럼 여기 뭐 더해야 돼?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하면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뭐다? 여기서 내가 얘까지 더하고 싶으면 앞에 있던 1부터 2에 K제곱분의 1까지 더해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애가 누구냐면 여기에 추가로 더할 친구가 추가적인 친구들이 2에 K제곱에서 하나 큰 놈, 2에 K제곱에서 두 개 큰 놈. 어디가 얘가 2에 K 플러스 1제곱까지 가는 거야. 이걸 다시 표현시키면 2의 K제곱에서 2의 K제곱만큼 더 더한 놈까지 한 이 합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합을 지금 어떻게 썼어요? 시그마로 표현한 거죠. 이 합을 시그마로 표현해서 어떻게 쓴 거야? 시그마식에 K는 1부터 K를 썼나? L이지 L. L은 1부터 지금 바뀌는 게 누구예요? 얘가 바뀌고 있죠. 이렇게가.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돼? 1부터 2의 K제곱까지 더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 2의 K제곱 더하기 L분의 1. 그게 이 식인 거지.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은 누굽니까? 2의 K제곱이에요. 2의 K제곱. 이제 그것만 아시면 다는 금방 풀죠? 그러면 그 다음 식에 쭉 가지고 왔을 때 다는 뭐야? 얘야 얘. 결론에서 갖고 온 식이야. 결론에서. 그럼 결론부터 풀어보시면 마지막 다에 대한 식은 2분의 1에 누가 오길 바라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이 오면 안성맞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얘다 라고 하시고 요게 나입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마지막 가는 풀었을 거예요. 가는 2분의 3이죠. 그거 대입해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던, 근데 생각보다 오답이 많지 않네요. 17번. 이게 최다 오답일 줄 알았는데. 잘 푸셨나요? 잘 찍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킬러 문항입니다. 17번. 잘 풀었으면 다행이고. C, D. 그 다음에 좀 잡을까? 이렇게. 조금 멀다. 한 칸만 당기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B,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가 P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길이의 값 A, B가 6이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5만큼 잡혀 있고요.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여기가 2배만큼인 2세타야 라고 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삼각형 ACD가요. 삼각형 ACD의 면적이 얼마다? 10이다 라고 할 때 우리한테 삼각형 그럼 APD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문제. 여러분이 이러한 시야를 키우셔야 얘를 풉니다. 이게 쉽게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안목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이 안목을 잡으시는 순간 이 문제는 물론 그래도 쉽진 않긴 하지만 잡으셔야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갑니다. 제가 먼저 할 거거든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얘는 원주각이죠. 세타일 때 이 C가 원의 중심점이면 돼요. 그럼 얘가 2세타가 딱 되면서 이게 보이는 순간 뭐가 진짜 이뻐지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구해도 여기 있는 요 길이 여긴 요 길이가 5구나가 나와버려요. 그냥 이 값이. 얘 5구나. 얘 5였어. 이렇게. 근데 진짜 웃긴 건 여기서요 삼각함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인 코사인 법칙 있잖아요. 1도 안 쓰고 풀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그거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자, 그럼 지금 그래서 이미 CA랑 CD가 같은 길이인 걸 알려준 것도 원에 대해 힌트를 주고 싶었던 거고요. 얘가 나오면서 여기 있는 BC 또한 지금 같은 길이죠. 그러니까 BC 또한 같은 길을 해가지고 얘도 이등변, 얘도 이등변이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얘 거 면적이 11했으니까 원래 얘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였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건 여기서 그럼 2분의 1에 5 곱하기 5에다가 일단 사인 2세타를 구해봐. 이게 10이니까 그때 얘가 얼마인지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물론 그렇게 구해도 되기는 해요. 구해도 되긴 하는데 얘가 지금 제가 쌤이 여기서 ACD만 따라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려면 이제 삼각형 활용 쓰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중등기하고 넣고 푼다면 어차피 여기 밑변 5잖아. 그럼 높이 쫙 올려볼까? 이 얼마겠어, 높이가? 넓이 10이 됐어. 높이 얼마? 이거 4겠지. 그럼 굳이 안 구해도 돼. 여기 5였잖아. 여기 뭐야? 3이겠네. 그치? 나오지? AD도 구하긴 구하셨을 거야, 잡아갔을 때. AD를 구해보자. 안 보면 구해봐야지, 그치? 근데 이 문제 AD 필요 없어요. 풀어볼게요. 여기서. 자, 얘가 지금 2세타였죠. 5대 3대 4가 2세타였죠. 그쵸? 잘 봐. 얘 이등변이지. 여기 얼마야? 3이지. 그래서 쌤이 일부러 그림을 내가 좀 바꿔 적용했거든? 실제 보시면 얘랑 얘가 평행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5대 3대 4죠. 5, 3, 4. 5, 3, 4일 때 5, 3, 4일 때 2세타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2세타예요. 그러니까 평행하거든요, 평행. 근데 조금 더 잘 봐. 얘 이등변이었지. 이등변? 여기 몇 세타겠어, 그러면? 전체. 2세타겠지. 그럼 여기 몇 도야? 세타지. 나 지금 아직도 삼각함수 안 썼어. 각의 이등분선이죠. 그쵸. 6대 5예요. 몇 대면? 6대 5겠죠. 우리 뭐 구하랬습니까? APD 구하랬죠. APD? APD가 뭐야? APD는 삼각형 ACD 곱하기 몇 대면? 11 중에 6이야. 정답 11분의 60. 답은 70. 제가 죄송해요. 이거는 고3까지 풀면 이런 게 많이 쌓이거든요. 노화가 많이 쌓이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100% 맞아요. 원부터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도 데이터 보시면 원이라는 거를 좀 더 보이는 눈이 키워지기는 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 문제 푸는 다음에 고민한 건 그였습니다. 대체 원래 이 문제 의도할 때 사각함수 어디다 쓰라는 거였을까? 과연 뭘 쓰라는 거였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얘였어요. 얘 구하러 준 건가? 여기서 사인 2세타 구한 다음에 여기서 따로 구하라고? 근데 앞만 봐도 중등기 하면 끝나기는 끝나요. 실제 이 문제가 아마 딴 데서 변형시켜 왔을 문제일 것 같거든요.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도형 자체를 또 안목을 키워 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얹어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이 좋은 게 진짜 다양한 안목을 키워볼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정말 어렵고 중요한 시험지 다 갖고 오잖아, 그치? 그래서 영윤쌤 느낌표랑 제거 기출을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그 안목이 키워져요. 키워야 하고요. 이제 여러분 막 등차 수리 2차 함수 많이 잘 풀잖아, 이제. 그래프 풀고 하는 거. 그렇게 반복되고 하면 쌓이게 돼 있어. 연습 많이 해보자. 우리 여러분의 뇌는 젊잖아요. 벌써 퇴화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의 뇌는 흡연과 알코올로 인해 퇴화한다고요. 왜 서로를 바라보는 거지? 알코올과 흡연을 하고 있어요? 현지 뭐 하고 있어? 현지야 끊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대 대학교를 간 후부터는 뇌가 많이 죽기 시작합니다.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때 많이 퍼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나의 축기는 어디까지인가 알게 되면서 자,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문제였을까? 사실 17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수열의 항연이라서 18번도요 시간 있으면 푸는 문제였습니다. 시간 있으면 푸는 문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문제 풀다가 이렇게 순서 나와 있어. 그러면 차라리 10초 안 풀면 10초 건너뛰고 18번을 푸세요. 사각함수는 진짜 안 보이면 시간 엄청 잡아오고 결국 안 보이는 채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나열시키면 답이 나와요. 얘는 마지막에 묻고 있는 거 A30에 A31에 A32의 합합 자체가 63이라고 할 때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묻고 있죠. 자, 일단 30, 31, 32는 대입해 봐야지, 그치? 30, 여기 안 썼네. 요거 n의 값이 3배수 그리고 그 나머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3배수일 때니까 30은 n이 29일 때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래식이 아니라 위에 거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럼 A30을 일단 30 줄게요. 차라리 31을 써봅시다. A31은 아랫줄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A30에 대해서 더하기 1이고요. A32도 윗줄 타고 가시면 A31에 더하기 마이너스 1에 31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요거 31 빼기 2만큼 나와요. 근데 31번째 누구였냐? 30번째 더하기 1이었으니까 얘를 A30번째 마일로 가보자. 그럼 실제 얘랑 더하게 되시면 나오는 63이라는 값은 3개의 A30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0번째가 누군지가 나와요. 얘가 바로 21인 친구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첫째 항 역추론이에요. 겁나 많이 가잖아, 그치? 이 겁나 많이 가는 거 다 수연을 풀라고 하겠어? 아니야. 규칙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싸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쌤이 지금 추론하는 과정이야. 너무 A1까지 너무 멀면 규칙이 있을 거란 뜻이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첫째 항부터 써보세요. 하나씩. 그냥 A1은 A야. 라고 쓰고요. 자, A2 1 대입할 거니까 윗줄 타고 가야겠죠? 그럼 얘가 A1 어차피 이거 홀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이제부터 그냥 A라고 쓸게요. 첫째 항은. 자, 세 번째 항. 아직 3배수 I니까 위에 거 타고 가시면 A 두 번째 값에 이제가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돼. 근데 A2가 원래 A 빼기였으니까 요거 A겠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열시키는 거야. 쭉 나열시켜 보시면 제가 나열만 시킬게. A 네 번째 값 정리하시면 요게 A 플러스 1 나오고요. 다섯 번째 값 넣어보시면 얘가 A 플러스 3 나오고요. 제가 몇 개 안 갈 거예요. 여섯 번째 가시면 A 플러스 1이고 대신 여러분 확정이 될 수 있게끔까지만 해드릴게요. 확정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원래 그냥 한 9번째까지만 가시면 확정 컷은 뜹니다. 여덟 번째 했을 때 얘가 A 나오고요. 9번째 했을 때 얘가 A 플러스 2 나오거든요. 자, 제가 왜 여기서 확정 지었냐면 여기서 3배수인 값만 보시면 편해요. 이렇게 3배수인 값이 하나씩 커지고 있죠? 하나씩. 제가 3배수 꾼 이유는 30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A30은 뭐겠어? 결과적으로 3배수로 10번째인 수잖아. 그러면 1식 몇 번 가야 돼? 9번 가야 돼.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 21이겠지. 그래서 A는 12다 라고 풀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잡아간 원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원리를. 19번 풀 때
협조 공간이 부족합니다. 여기 지우고 풀게요. 자, 19번 들어가 보자. 망할 놈의 19번. 응? 어디서 많이 봤어? 나는 어디서 많이 봤다고 하는 짱 나는데 보고서. 우이 오늘 3번 세번 풀어봤는데 바로 풀었어. 요거 진짜 시간 다 뺏어 먹는 문제예요. 자, A, B는 다음과 같은 항이고요. 그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래요. 그런 다음에 나에서 A 원소 중 가장 큰 놈은 12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개빡세. 첫째 항 자연수인 것도 중요하고요. 모든 항의 정수인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 이 친구가 자연수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등차기 때문에 공차가 일단 정수가 되면 돼요. 그럼 모든 항이 정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일단 써놓고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전제부터 해봅시다. 어차피 등차니까요. 제일 큰 원소가 12라면 12가 얘거나 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이 관계식이 첫째 항과 공차를 막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얘를 그냥 제가 첫째 항과의 관계로 다 풀어놓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A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라고 하고요. 자, 얘도 그냥 쭉 더해봅시다. 첫째 항 A겠죠? 얘에 더하면 2A 플러스 D고요. 얘에서 얘 더하면 3A 플러스 3D고요. 얘에서 얘 더하시면 4A 플러스 6D까지는 적어볼게요. 자, 이제 전제부터 갑시다. 첫 번째. 그냥 제일 큰 게 첫째 항이야. 제일 큰 아이가 첫째 항으로 가고, 그럼 이제 공차는 음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좀 작아지겠죠? 점점. 저 상태에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 일단 첫째 항과 S 첫째 항은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찌하건 무조건 얘는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또 하나가 같은 게 생겨야만 하겠죠? 그 생기는 거를 짝지어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짝지어 볼게요. 이렇게 짝지은 순간 결국 얘는요, 공차가 사라지고 A도 그냥 A인 채로 끝나버려요. 그럼 공차가 0이면 나와 있는 값의 모든 것들이 다 겹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을 거다 보니까 최대한 저 공차 0보다 작아요? 제일 큰 거 12예요? 이거를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가볼 거예요. 식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 묶어가는 패턴 식에서 어찌 묶어가면 되냐? D가 겹치지 않게 묶어가면서 볼 거예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혹시나 A 플러스 D랑 3A 플러스 3D가 같았을 때야. 그럼 얘가 2A의 값이 마이너스 2D거든요. 그러면 A가 얼마였어? 12였어. 그럼 D 값이 언제일 때야? D가 12인 때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A랑 B 한번 써볼게요. 제가 A랑 B 따랑따랑. 그럼 A 집합 같은 경우는요, 12였을 때 공차가 마12니까 0, 마12, 마24 이렇게 나오고요. B 값도 첫째 항 12에다가 이제 A 12에 D 값 마12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도 12 겹치는데 아직 괜찮아요. 얘가 지금 원소 개수가 4개란 말은 없거든요. 그냥 겹쳐서 12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36과 36 빼니까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이름 넣어야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 잠시만, 여기 값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쵸? 이 값으로. 그럼 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쌤은 이렇게 겹쳐요. 그러니까 같은 게 있어요. 하고 싶었는데 뒤에 또 나와요. 그쵸? 그럼 이 경우는 뭡니까? NA, B가 2개가 아니고 3개인 거야. 3개. 그래서 얘는 버려. 더 안 가도 돼.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몇 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볼까?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a 플러스 d의 값이 4a 플러스 6d일 때. 그럼 얘가 3a의 값이 마이너스 5d잖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a가 얼마야? 12였지. 36이 마 5d래. d값 분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정수였으니까 얘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패스. 자, 그럼 이제 얘랑 짝지으면 끝났어. 다른 걸로 좀 짝지보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노랑이로. 세 번째, 그러면 a 플러스 2d. 쌤 이거 하나 했으니까 오래 걸린 건데 눈으로 보시면서 d의 값 자체가 새로운 게 나왔냐 뉴비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시면 편해요. 일단 넘어가시면 이 a의 값이 마 d이기 때문에 오케이, d라는 값은 얼마? 마 24. 뉴비 튀어나왔죠? 뉴비 튀어나왔으면 써보시면 돼. 써봐서 가져가 볼게. 자, a 값 첫째 항 12, 마 12, 마 36, 마이너스 60. 자, 그리고 여기 12.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차. 얘에서 해당한 값이니까 0, 0에서 해당한 값이니까 마 36, 더한 값이니까 마 96. 했을 때 어때요? 겹치는 게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오케이예요. 가져가시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는 살려. 자, 그때 뭐 물어보고 있었냐면 얘일 때 뭐 물어봤지? A 10번째 물어봤죠? 그러면 A 10번째 얘 누굽니까? 첫 장이었던 12에서 공차 9개인데 공차 누구? 마 24. 만큼 한 요값 챙겨가셔야 된다는 소리야. 요값. 마 240에서 12 더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28인가요? 맞나? 쌤 계산이 약해서 204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산하는 거 어디 써 있어? 마 204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더 있어요. 더 가볼게요. 아유, 지친다, 지쳐.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시면 얘 3a가 넘어가면 4d거든요. 3a가 4d인데 a가 10이니까 36이 d라서 공차값이 마 9이기 때문에 뉴비예요. 써야 됩니다. 가볼게요. 저도 참 힘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a 플러스 2d의 값과 4a 플러스 6d 같은 거야. 그럼 여기가 3a의 값이 마 4d인 건데 이게 12, 3배니까 36이 얘라서 d의 값이 마 9가 나와. 일단 뉴비이기 때문에 쓰는 거야. a는 b는 하고 따랑따랑 씁니다. 자, 바로바로 가볼게요. 12에 공차 마 9니까 3, 마류, 마 15 가시고 처음 12에 얘 더한 값 15, 얘 더한 값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한다. 더하시면 9 그리고 얘 더한 값 마이너스 나 머리가 멍청해지고 있다? 얼마지? 얘가 마 6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나와 겹치는 게 하나, 둘밖에 없어요. 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 식서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A 10번째 항에는 첫째 항이 10이고 지금 현재 공차가 마 9였던 친구였어. 그럼 마 81에서 12만큼 더한 친구 얼마? 마이너스 69. 생각하시는 거야, 얘도.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저 맨 마지막 거 요렇게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 그럼 얘가 3a는 마 3d이기 때문에 d값이 마 12인 거 이미 검토했죠? 그러니까 더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여기서 한 놈이니까 안 봐도 돼. 자, I 두 번째 거 씁니다. 두 번째예요. 이제 뭐다? a가 12가 아니라 제일 큰 놈 a 플러스 3d가 10이야. 그리고 그때 공차는 이렇게 가야 돼. 해야지. 가야지. 무슨 개빡센 문제야. 좋은 문제예요, 이거. 저는 싫어해요. 차라리 이거 등장했다. 먼저요. 그냥 객관식이잖아. 찍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찍어. 자, 이거 가볼게. 그럼 지금 여기가 바뀌면 이제 첫째 항이 10, A 값 말고 A 플러스 3D가 10이에요. 그러면 저 맨 앞에 값은 이제 12 또 거꾸로 나오는 값이니까 얘가 12 빼기 3D, 얘가 12 빼기 2D, 얘가 12 빼기 D, 얘가 12.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S, 얘도 12 빼기 3D에서 얘랑 얘 더한 거, 24 빼기 5D, 얘랑 얘 더한 거,
36 빼기 6D랑 얘 더하는 거 얼마야? 48 빼기 6D 해서 똑같이 매칭 시키시는 겁니다. 앞에 제가 결과를 드렸으니까 얘는 되는 놈만 해드릴게요. 되는 놈만. 여기서 또 이렇게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요 값이 일단 만들어지기는 해요. 이때 빨간색으로 가셨을 때 A 값과 B 값 일단 공차부터 보여드리면요. 얘일 때 공차 값은 D가 4가 나와서 가능하고요. 그때 함수식 제가 지금 노가다니까 정리해 드릴게. 이쪽이 0, 4, 8, 12 되고요. 여기가 0, 4, 12, 14라서 애석하게 교집합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패스입니다. 이 아이는 패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를 비교하시면 이때에는 공차가 6이라 6B가 나와요. 새로운 친구예요. 그래서 얘 또한 다 써보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그러면 마6 0, 6, 12고요. 여긴 요 값이 얘가 마6 똑같이 마6 나와요. 상관없어요. 0, 12다 보니까 얘도 3개가 겹쳐요. 마6, 0, 12. 그래서 얘 또한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볼 거예요. 노랑이로 가보시면 노랑이었을 때 D가 9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A랑 B 정리해 보시면 마 15, 마 6, 3, 12 되고요. B의 값이 마 15, 마 21, 마 18, 마 6인데 겹치는 게 2개긴 하지만 사실 안 볼게요. 첫째 항이 뭐예요?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쏘리 노란색 얘가 아니다. 미안해요. 노란색이 누구였냐면 노랑이가 얘였다. 이거였네요. 미안합니다. 얘였어요. 노랑이가. 얘를 보라색으로 할게요. 보라색이 D의 값 3 나올 때고요. 이때 A랑 B 값 구해보시면 얘가 3, 6, 9, 12가 되고요. 이때 3, 9, 18, 30 되면서 얘는 가능해져요. 그래서 얘가 교집합 2개인 친구, 공차 3인 친구.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A 10번째 값 구해보시면 첫째 항 3이고요. 9개의 공차 얼마? 3이다 보니까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더한 게 정답이 돼요. 더하시면 정답이 2번 나오실 겁니다. 세상 미쳤죠, 문제가?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크로스 한 거요? 다 봐야 돼요, 원래. 다 봐야 되는 건데, 다 본 거에 쌤이 겹친 거한테 제외시켰어요. 겹친 거랑 D가 정수가 안 나온 건 버렸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래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그나마 조건식에서 가볼 수 있는 정수 나왔을 때만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상대로 하면 이 풀이에 한 2배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험에 19번이 보인다, 비서 나왔다 하시면 그냥 답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략 이런 느낌이겠다. 아마 이거는 전교에서 이 문제를 풀 시간을 투자한 친구 한 명밖에 못 풀겠구나 생각하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너무했어요, 진짜. 맞춘 사람 대부분 찐가시. 그치, 맞지? 우리 반도 그럴걸? 우리 반 지금 여기 19번 찍지 마, 너네들. 찍지 마. 다 틀렸어. 이렇게 찍기를 못해. 20번은 아마 해보실만 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드릴게. 20번 빠르게 한번 해드릴게. 오늘 아마 딱 풀이하면 끝나겠네. 수행평가 비슷한데. 20번에? 서술형이 오히려 쉬웠어요. 이 시험 문제에서. 야, 생각해봐. 19번을 푼 다음에 수능 풀어봐. 다 쉽지. 뭐든 쉽지. 다 지칠만해. 뻗을만해. 19번. 그치. 그럼 점수 몇 점 날리는 거야? 여기 점수 안 썼지만 꽤 큰 점수 날리는 거야. 첫째 항은 3이라 돼 있고요. S죠, 이거. S의 10번째 값이 210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합공식 해보시면 2에다가 6 플러스 9 D만큼 가겠죠? 여기서 D 값이 나와요. 여기서 D 값 구해보시면 D 값 4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A, N 값은
4n 빼기 1 나오실 겁니다. 나머지 이제 대입하면 끝나죠? 시그마식의 K값 1부터 10까지 K값 4, K-4에 대한 전개식이니까 K제곱식의 4배 시킨 값심으로 385 빼기 4 곱하기 55 하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21번 가볼게요. 설정해야 돼요. 응? 설정해야 돼요. 설정은 뭘 해놓? 위치 설정? 위치 설정이 뭔 말이야? 미지수. 아, 위치를 수정해야 한다고요? 미지수. 미지수 설정. 아, 미안해요. 아, 미안. 나도 힘들었나봐. 미안해. 자, 지금 여기에서 가운데 값이 120도니까 60도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게 삼각형 그 ACD의 외접원 친구의 넓이를 갖다가 S1으로 하고요. 삼각형 BCD 이 친구의 외접 넓이를 S2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S2하고 S1 나눈 값이 9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값 S2 대 S1에 대한 값 S1 2로 갈까? S1 대 S2에 대한 값은 1대 9란 뜻이에요. 근데 외접원의 넓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외접원 반지름을 R1 대 R2 해볼게요. 얘 몇 대면? 얘 1대 3이에요. 1대 3. 자, 그런데 R1 대 R2를 사인 법칙으로 풀어봐. 그러면 사인 60도랑 60도 같은 값이니까 R1식을 사인 60도 분의 AD로 가보시고 R2의 값을 사인 60도 분의 BD로 가보시면 결국적인 넌 1대 3의 길이비는 얘랑 얘의 길이비랑 같게 되겠죠. 그쵸? 그니까 여기는 몇 대? 1대 3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나야 돼. 그래서 얘가 K 대 3K란 뜻이고 가운데 각이 이제 120도고 12 돼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라고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코사인 법칙 사용해 보시면 자, 12의 제곱 144에다가 양쪽 제곱 K제곱 플러스 9K제곱에 마이너스 2배 K에 3K에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그럼 요거 10K제곱에다가 요가 플러스 바뀌니까 3K제곱 되어서 13의 K제곱의 값이 144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주어진 문제 뭐 구하냐면 ABC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3K 곱하기 사인의 120도의 값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 곱하기 3K 제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에 쪽 식에서 K 제곱은 누구였으니까 13분의 144였으니까 얘를 여기에 넣으면 끝나겠죠.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이게 복잡하다고? 19번 보고 왔잖아. 자, 22번.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왔던 보편적인 문제 아닙니까? 길이가 제가 앞에 안 줬던 뜻은 이만큼 공간이면 풀린다는 뜻이죠. 336699가 아니에요. 336699가 뭐야? 3개 더했는데 안 나와요. 아니니까. 아니니까. 하나씩 내가 해줄게. 내가 풀어줄게. 잘 들어오면 알 거야, 진짜. 잘 들어오면 해. 왜 99가 아닌지. 다 풀어내고 나왔으면.
애들이 하나씩 뻗고 있어 지금. 현소랑 주원이 뻗었어. 어떡해. 주원이 잠들었어? 그런가 보네. 자, 요거 를 바꿔볼까요? 요 친구 C1, 이 친구 C22. 그쵸? 그럼 공차 몇 개 차이? D라고 할게요. 공차 21개 차이. 이 값이 99네요. 따라서 여기서의 공차는 7분의 33입니다. 이 친구 D1이라고 하고요. 아, D 헷갈리겠다. 그냥 K1이라고 할게요. K1이라고 하고 이 친구 K5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공차는 D-를 하겠습니다. 공차 몇 개? 51개. 이 차이는 99죠. 따라서 D-라는 값은 17분의 33인데요. 이 사이에 둘이 같게끔 만들려면 분모가 이미 너무 다른 소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정수가 될 타이밍일 때 겹치는 값들이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얘를 정수 만들 수 있는 거 D값, 즉 여기 첫째 항에서 7만큼 곱했던 그 값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7만 곱하면 누가? 33만큼 간해가 첫째 항에서 더해진 값이야. 그럼 누구 간행에? 34간행에. 얘도 만들 수 있어. 얘도 항 몇 개? 즉 공차 17개만큼 간, 즉 18번째 친구가 되면 1 더하기 3, 3하니까 3, 4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인 거죠. 얘는 위쪽에서는 몇 번째 친구인 거야? C에 대해서는 8번째 친구인 거고 얘는 K에 대해서 18번째 친구인 것 뿐이야. 그리고 그 다음 번째 얘 거에 2배 시킨 값 66을 더하시면 걔는 67 가능하겠죠? 얘도 67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3 더한 값 99 얘를 지금 체크하신 건데 문제에서는 99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1을 더하는 값이니까 얘가 100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1과 100을 제외한 1과 100을 제외한 그래서 정답은 34 더하기 67 요것만 더하셔야 합니다. 답은 101마리 강아지였어요. 이렇게. 아유, 어려운 시험지였습니다. 네, 어려웠어요. 해설 듣고 풀이하시고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